단기와 중장기 관점에서 좀 투자 유명한 종목들을 발굴해 보면서요. 투자 포인트까지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역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그리고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어떤 종목들을 발굴해 오셨는지 먼저 네. 화면으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영현 부장입니다. 단기로는 하나금융지주, 중기로 펜오션, 장기로 대한항공 이렇게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권충영 과장의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제시를 했던 화승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 제외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더 좀 비좋은 신규 종목으로 편입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네오팜과 휴니드는 계속해서 보유, LG생활건강과 ST팜 오늘 신규로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먼저 강영현 부장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 종목 발굴 리포트는 처음 출연이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해 오셨는데 일단 말씀 들어봐야 되겠어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좀 선별을 하시는지 그리고 부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 단기는 어느 정도고 중기는 어느 정도 투자를 말씀하시는지도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예. 어려운 예. 숙제들을 이렇게 한국경제에 계속 주셔가지고 굉장히 네. 고맙기도 하고 공부 열심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1, 2주 정도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2박 3일짜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 정도로 된다 그러면 업황이 돌아서는 부분들 그리고 장기라고 한다면 사업 구조가 전환이 된다거나 매크로 변수들, 이자, 금리 혹은 뭐 외생 변수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3년, 4년, 5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겠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단기인데 단기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건 뭐 혹자는 뭐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뭐 모멘텀을 받는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뉴스라든가 모멘텀, 그 단기적인 이슈들, 정책 변수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주가 차트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수급 모멘텀을 시장에다가 모멘텀과 수급을 붙일 수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이슈를 단기적인 종목을 선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 종목씩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로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를 선택해 네. 주셨거든요. 네. 이유부터 들어보죠. 네, 은행주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뭐 말씀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상 기간에는 굉장히 좋고요. 뭐 사실 리드코프 같은 거 지금 매물 맞고 있는 거 사실 그놈을 들고 올까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은행주를 조금 봐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들고 왔고요. 국민은행이나 신한지주,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적정선 이준, 그러니까 적정선이라고 한다면 0.5% PBR 대비 0.5배수 정도의 적정 수준 이상에서 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합병 과정에서 움직였던 부채라든가 하는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간에는 증시가 꼼짝도 안 하고 있죠. 그 네. 이유는 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뭐라고 할지 그거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슈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9월에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12월까지는 한 번 정도는 인상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 은행주들이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은행업 지수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좋을지 안 좋을지 혹은 쇼크를 받아서 지수가 잠깐 5% 정도 밀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주식을 담아 놓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예전에는 기업금융을 통해서 IMF 이전에는 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은행들이 이제는 개인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고요. 그 부분에서 25% 이상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고정금리로 많이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은행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PBR이 낮은 종목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편입이 가능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를 강하게 들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별로 8조 5천억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먹어서 얼마나 먹겠는가 싶을지 모르지만 도망간다 싶은 어떤 정책 이벤트 변수에서 조금 도망가 계신다는 컨셉으로 가신다면 이번 주는 한번 하나금융지주를 들고 계셔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어찌 정리해드리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관목에서 뭐 중장기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은행주 아니냐 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단기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가격을 어느 정도의 매수해서 또
파는 시점을 좀 잡아볼까요? 지금 뭐 예. 현재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28,800원. 뭐 현재가 정도에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0% 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네. 정도 보면 금리 인상하면 뭐 그 정도 센티멘트는 좀 잡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뭐 27,0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뭐가 분석이 잘못됐나 한번 뒤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손절 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립니다. 목표는 그래서 한 10% 정도 선, 네, 한 네. 32,000원 정도 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 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금융주주에 대해서 단기적인 종목으로 알아봤고 이어서 권충현 과장의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화승인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심 종목으로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외를 또 하셨어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제외를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장기와 단기의 주식을 나누는 네. 것을 수익률 차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화승인도 같은 경우는 뭐 8,000원 구간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한 8% 정도 시장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한 5% 정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지만 그 리스크 대비해서 오를 수 있는 부분은 5에서 10% 정도 보이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해주면서 5에서 10%대 수익률이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좀 시키는 것으로 하겠고요. 일단은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회사의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우상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찰 수 있는 반등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살 때와 팔 때의 투자 포인트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 포인트가 맞았다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좀 박수 칠 때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칠 때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새로 화승인도를 이제 편입이 제외를 된 게 하면서 있어요. 더존 예. 비즈원을 새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특별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네,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습니다. 뭐 네. 이틀 정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은 예전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아직 택도 없는 반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중소형주 비중 축소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매물 폭탄을 맞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의 추세는 좀 이삭줍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ERP 시스템의 1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라클이라든지 SAP 같은 해외 좀 큰 회사들 제외하고는 본 회사가 국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1년도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작년부터 2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한 29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2분기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를 분명히 실현을 했고 하반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단기 접근주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접근 가능할까요? 네, 21,000원 아래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역시나 이 단기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수익률을 보시는 건가요? 어느 네, 정도 맞습니다. 뭐 보실까요? 하락률은 예. 5%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화승인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 권충현 과장님은 중기 종목은 없으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강영현 부장님 같은 경우에 중기 종목으로 펜오션을 꼽아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또 동일한 시간에 예전에 한번부터 다른 뭐 프로그램 명은 달랐지만요. 펜오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네.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산업은행 지분이 매도가 완료가 되면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해운주 한참 동안 뭐 흥하윤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벌크선 관련된 부분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철강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그 대부분의 수요처가 중국이었던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수입 물량들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서 수입 물동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한 3개월 동안 물동량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을 전부 실어나르려고 하다 보면 벌크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600선 정도 3개월 전에 600선에 있었던 BDI 지수가 지금 84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펜오션의 2분기 실적 자체가 400억 정도 돼 있었는데 3분기부터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쪽에서는 사실 해운업종은 관심이 많이들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 주식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유념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케이프 사이즈라고 해서 18만 DWT라고 하죠. 그 데드웨이트 토니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벌크선에서 석탄이나 철광석을 싣고 다니는 큰 배들이 가격이 지금 엊그제 이틀 전에는 15%, 12.5% 올랐고 지금은 또 10% 오르고 급등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고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만들어져서 인도가 돼서 그러면 운임을 받고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2, 3년 전부터 발주가 끊기면서 인도량이 굉장히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분기부터 인도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배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중국 배들이 중국이 디맨드를 강하게 끌어들이기 때문에 BDI 지수가 강하게 상승할 모멘텀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STS 그룹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페노션은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실은 반등은 4월 달부터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시장에 매각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강하게 주식의 가격을 내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투자자들께서는 좀 안심하고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 선봉량 감소가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추세 전환, 업황 개선 쪽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선박 해체량 자체도 노후 선박들에 대해서 선박 해체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BDI 지수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이쪽으로 센티멘트는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밑으로 좀 빠질 때마다 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 가격은 3,850원에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에 담아서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네, 한 1,000원 정도 올라가면 1,000원에서 900원에서 1,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 25%, 30% 정도 더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팔기 전에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부분이고요. 업황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된다 보면 6, 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손절 라인은 3,460원. 지금 손절 쳐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펀드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대량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께서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신다고 한다면 절반만 사놓으시고 있다가 그 부분 떨어지면 반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기적인 종목 페노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권충현 과장은 장기적인 종목이 꽤 많아요. 지금 네오팜, 휴니드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LG생활건강, ST팜을 오늘 신규로 가지고 오셨거든요. LG생활건강부터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드 여파로 인해서 화장품주 하락한 이후에 유의미한 오름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더라고요. 언제쯤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 언제쯤이라는 거는 정확한 시점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 종목에 넣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본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드 우려감으로 인해서 2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한 120만 원 정도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현재 한 97만 원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는 9월 중추절에 중국인의 해외 여행국 중에 2위가 한국을 차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위는 태국이었고요, 3위는 일본이었는데 일본보다도 앞서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인 입국자 수에 있어서는 크게 여파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업황 자체는 흔들림이 없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펀더멘털보다는 샌디멘털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도 우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브랜드의 MS가 아직도 10% 미만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성장성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렇게 좀 가장 안 좋을 때 좀 이럴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 유리하겠다 해서 장기 종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매수가는 어느 정도로 주시겠어요? 일단은 97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일단은 손절가는 대신에 90만 원까지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한 120만 원 수준, 전고점 수준까지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이 더 있죠? 장기 종목. 오늘 ST팜도 신규로 편입을 하시는데요. 네, ST팜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일 매출을 압도하는 전년도의 매출을 압도하는 신규 수주를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음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내년 먹거리는 해결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IPO 물량하고 IPO 물량 이후 3개월 이후에 좀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물량이 좀 출회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수합 등의 이슈로 좀 주가가 좀 박스권을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평가 매력이 좀 충분하다는 점, 올해 기준으로 PER 20배 수준, 내년 기준으로 PER 10배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 종목으로 들고 가시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ST팜 말씀해 주셨고 ST팜이 현재가가 51,000원이에요. 지금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 대본을 준비할 때는 네. 5만 원 아래에 있어서 5만 원이라고는 했는데 예.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5만 천 원 아래서 좀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영현 부장님의 장기 종목이에요. 네. 대한항공인데요. 네. 네. 참 여러 가지 이 접근하실 때 요새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어떤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그 항공주나 해운주 혹은 뭐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것들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금리 인상, 그동안 10년 동안 금리를 계속 내렸거든요. 은행에서 인공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 풀어주는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조인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모양을 달리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까? 은행, 철강, 비철금속,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증권까지 굉장히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데 혜택을 받는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보니까 1, 2년 깔아놓고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한항공은 발목 잡혀 있던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한진그룹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죠. 한진해운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그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거 그냥 1, 2조 원 지원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지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 한진해운을 원궤도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부분에서 장부를 턴다 그러죠.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 책임지고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대한항공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거냐. 1년 전부터 지원을 하긴 했거든요.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해서 사실 1조 원 가까운 부분을 한진해운이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못 살아났습니다. 그럼 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항공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손실을 떠안는 그런 과정들이 한 6개월간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대한항공은 자회사 관련된 부분에서 손실을 4천억 정도를 더 떨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슈는 없을 거다. 자회사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어떤 부분에서 4천억, 분기당 4천억 이상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국적기 우리나라에서 마켓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우리나라 1등 항공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화물기도 안 좋다. 뭐 LCC들이 와서 뭐 점유율을 갉아먹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영업이익 1조 원 냈습니다. 시가총액 2조 4천억 이제 넘어갈지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한다면 멀티플 5배만 준다고 해도 5조 원은 돼야 된다면 주가는 5만 원 이상 가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자꾸 자회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끊어버리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열사 지원에 대한 미지수 이것 때문에 실제로 사고 싶어도 주식을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뭐 어떤 부분에 끊기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경쟁 심화나 이런 부분 운임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 없으시다고 한다면 지금쯤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4만 원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8,700원 정도 뭐 거의 10% 정도 그냥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네. 관점에서 대한항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